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3일 마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제 우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이 봉의 길이가 길어진 부분 때문에 급락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한 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일정 부분은 이렇게 봉 길이가 길어지면은 변동폭이 하루 커지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환율을 좀 보시면, 환율이 이제 이 올해 최고가를 찍었다가 지금 빠졌다가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재상승. 그죠? 네. 좀 불안해요. 다음 주에는 또 환율이 또 한번, 또 우리 장을 또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달러는 계속 얘기하지만, 달러 투자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겨울 지나고 겨울 때나 이때만 돼도 달러가 엄청 오를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그럴 여건이 계속 조정이 되고 있죠. 뭐 외환 보유고도 계속 없어지고 있고, 달러는 계속 안 들어오는데, 외환은 자꾸 쓰고 있죠. 그래서 결국, 환율이 한번 튀긴 튈 텐데, 한겨울이 될지, 봄이 될지, 여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달러도 이제 원화에 대한 해지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보죠.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급락에 이어서 이제 급반등을 했죠. 아직 5일선도 안 찍었어요. 꺾인 5일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닥을 찍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얕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또 빠질 수가 있겠죠. 우선은 이렇게 쌍바닥이 나와준다던가 아니면 촘촘하게 매집이 이루어져서 상승을 하는 게 좋죠. 어쨌든 5일선도 아직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또 좀 조정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수는 우선은 조정이 좀 끝나야지만 반등하는데 그래서 이제 종목이 강한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한번 코스닥을 또 보죠. 코스닥. 코스피는 이제 쌍바닥을 찍는 것 같다. 코스닥도 똑같은데 코스피 역시도 그렇죠. 이제 주봉상 5일선 쪽으로 이제 붙으려고 그러죠. 5일선 쪽으로 붙으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뭐 크게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쌍바닥을 찍으려고 한다. 그리고 봉 길이가 길어져서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장세가 이어질 거다. 네,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대략 이렇게 5일선을 찍었죠. 5일선을 찍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 겁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뺄 수도 있죠. 빼갖고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죠. 이런 식으로 뭐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가 더 내려오겠죠. 이렇게 더 내려온 거죠.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5일선을 찍었죠. 그래서 반등이 대략 코스닥이 좀 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볼게요. 시황은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 봉 길이가 길어진 거에 의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진 장세다. 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을 잡으려고 그러는 모양새다. 네, 테라사이언스. 이게 이제 차트를 좀 보죠. 오늘은 좀 빠졌는데 어제 급등했죠. 기사가 있었죠. 기사는 뭐 이거 저거죠. 네, 테라사이언스 자회사 이 신한 리튬, 신한 앞에도 2호 광정 시추 결과 발표. 이 발표가 조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신한 앞에도 2호 광정 시추 결과 발표. 그래서 이 염호 리튬을 얘네는 캘려고 그러죠. 신한 아파트에서 테라사이언스가.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테라사이언스의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차트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요즘에. 물론 이제 이렇게 빠져갖고 이제 한 요 정도 올라온 주식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작에 빠졌죠. 그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서 가격 조정이 끝나고 이제 기간 조정을 이만큼 한 거예요. 그죠? 기간 조정을 한 달 정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대려 이 주식은 더 밑으로 많이 안 빠진 거죠. 왜냐면 여기서 가격 조정이 끝났죠. 가격 조정이 끝났어요. 미리 가격 조정을 한 거죠. 가격 조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을 한 달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가, 찌라시, 그런 게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이게 하락하고 상승을 하던 어쨌든 횡보하던 주식들이 이렇게 살살 올리면서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지만 뭐 이건 다시 갈 수도 있어요. 5일선 찍고. 그래서 테라사이언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에 좀 그런 어쨌든 여기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밀려도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우선 1차적으로. 그리고 또 하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테라사이언스 같이 옆으로 가격 조정이 끝나고 기간 조정을 하던 주식이 이렇게 상한가 갔었어요, 어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을 잘 봐야 된다.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빠진 주식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빠졌다가 이만큼 올라온 주식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딴 주식을 보면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지 케미칼, 케이지 케미칼 지주회사인데, 얘는 이제 이렇게 가격 조정을 끝냈죠. 가격 조정 끝났죠.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계속 아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쌍바닥 찍고 갈 수도 있죠, 위로. 어쨌든 간에, 이 가격 조정은 더 이상 안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 가격 조정 더 하면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또 민다는 건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이 남았다. 기간 조정. 그래서 가격 조정이 끝난 주식들 중에서 이제 옆으로 밀거나 살살 올라오는 주식들을 잘 봐라.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슈팅이 언젠가는 나왔다가 여기 때려 맞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흐를 수는 있어요. 그러다 다시 올린다던가 뭐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슈팅이 한번 나올 자리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케이지 케미칼 5일선 위에서 이제 5일선 위에 조정을 딱 줬죠. 쌍바닥 찍고 이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지 케미칼이었습니다. 네, 다이나믹 디자인도 한번 보죠. 이건 이제 니켈에 대한 인도네시아 그 지분을 사서 채굴하고 뭐 생산, 채굴, 유통까지 다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차트를 한번 봅시다. 다이나믹 디자인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빼면서 사실 여기서 지지 못하고 더 뺐죠. 그래서 이제 가격 조정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기간 조정. 여기서부터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기간 조정. 그래서 기간 조정이 짧게 뭐 공시가 나오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길게 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흐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갈 수 있겠죠. 지금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주식들이 이제 뭐 잘 관찰해 보시라는 거죠. 그죠? 결국 이렇게 횡보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계단식 하락을 하지 않는 한 다이나믹 디자인도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횡보를 좀 하다 보면 언젠가 급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이었습니다. 한국선제가 이제 자회사 상장을 진행한다 이제 그러죠.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이제 좀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한국선제가 이제 주봉을 보면은 옆으로 계속 밀고 있었죠. 그죠? 옆으로 계속 밀고 있던 주식인데, 과연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 차익에 의해서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자회사 상장이나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지분 평가가 올라가겠지만 상장하기 전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류를 넣었을 때 올리는 경우도 있고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됐을 때,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때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고 대체로 상장된 다음에는 좀 빠져요. 상장되면 빠지더라고 항상.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죠. 한국선제 자회사 한국선제 자회사 상장 본격화 해적 케이블 공급 대란 해소
그 해저 케이블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저 케이블 아머링 와이어 국내 유일 공급 한선 NC SOFC 부품 국산화 성공 이력 해가지고 기술력도 좋다네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한선 엔지니어링이 코스닥 상장을 본격화하면서 모회사인 한국선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크게 상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회사 상장 수혜와 함께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해저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선제의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째 펌프질을 좀 해야죠. 많이 좀 이렇게 돈도 좀 모이게 하고 그러려면. 그래서 한국선제가 언젠가는 좀 상승을 할 것 같죠. 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한국선제도 잘 이렇게 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선제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좀 이 비료하고 곡물주가 좀 상승을 했죠. 좀 빠지기도 했는데 예, 남해학도 많이 못 올라갔죠. 그 전형적인 또 이렇게 꺾어진 주식이네. 그죠? 이런 장기 이평선이 하향하고 있죠. 방향이 하향하고 있죠. 이런 주식들 한번 뭐, 요런 거 터치하러 한번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남해화학 한번 갖고 와봤어요. 아마 요런 거 하나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하나. 네, 남해화학이었습니다. 네, 팜스토리도 좀 많이 상승을 했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막 쭉 하락하던 주식이 계속 돌렸죠. 그렇습니다. 조만간 이제 또 여기 한번 찍고 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주식도 이제 조금 빠졌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최고가를 간 다음에 이 최고가를 간 다음에 이제 빠졌죠. 이제 한 번 또 튈 때가 됐습니다. 근데 튀는데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이 거의 이 원상태로 돌아왔죠. 이 가격대가 원상태인데 거의 이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왔네요. 이랬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수렴하는 확률이 높죠. 수렴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급등해서 이렇게 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 밴도에서 이렇게 수렴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펌스토리, 어쨌든 좀 상승하려나 봅니다. 이 비료 곡물주들이. 겨울이 되면 그때 되겠지만 암모니아가 질소와 이런 인인가요? 질소와 하여튼 이런 비료 만드는데 많이 필요한데 이 암모니아의 주성분 만들려면 수소가 필요하다고 천연가스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천연가스. 그 천연가스 가격이 겨울 되면서 난방으로 유럽 같은 데 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비료나 이런 게 부족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런 곡물주나 비료주가 겨울쯤에 또 11월이나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다. 팜스토리였습니다. 네, 한일사료도 오늘 좀 급등했죠. 한일사료도 역시 역배열로, 그죠?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오늘 이렇게 가격 찍으면서 이렇게 오늘 찍었죠. 차라리 이 한일사료가 차트는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역시도 이렇게 뭐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수렴이 끝나가면 예, 급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다.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이 주식도 역시 수렴을 할 수도 있어요. 수렴하면은 뭐 어, 지금 현재 수렴을 여기서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수렴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좀 애매하네요. 네, 한번 수렴을 했는데 또 수렴을 한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좀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한일사료도 잘 봐주자. 이건 월봉만 보죠, 월봉. 좀 많이 뺐죠. 이제 이걸 올라타면서 제대로 시세가 조만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타고 올라가면서 그죠? 예, 한일사료 생각보다 차트가 좋습니다. 예, 사료주들 예,
대체로 이제 수렴할 확률이 좀 높긴 해요. 예, 한일 사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역전, 뭔가 원금을 다시, 원금을 찾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으로 TPC를 밀었는데요. TPC 같은 경우 오늘 좀 빠졌죠. 그동안 상승하다가 이제 지수 따라서 빠졌는데, TPC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조정을 주려고 그랬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쌍바닥을 찍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가면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5일선을 살짝 깰 수도 있어요. 깼다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쌍바닥, 조그만 쌍바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더 빠지거나 횡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바닥을 다지려고 합니다. 예. 시간이 좀 더 있죠. 근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쯤, 목이나 금요일쯤 가면 좀 더 우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TPC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좀 새로운 것도 아닌데 예, 저번에 얘기 안 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방송 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네요. 뭘 업데이트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TPC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는데 제가 전에 그 방송했던 거 유료회원님들 방송했던 거 일주일 전에 방송했던 거를 그걸 이제 그냥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TPC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어쨌든 쌍바닥 찍으면 다시 이제 10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10월 말부터는 뭐 20일부터나 이럴 때는 이제 이 쌍바닥 찍은 다음에 이제 위로 상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 여기서 거래량을 좀 많이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차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가격이면 싸다. 지금 가격이면 싸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올해 안에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오너를 보죠. 그래서 폴라리스 RTPC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폴라리스 오너가 지금 막 미친년처럼 막 날뛰죠. 그죠? 이제 다른 주식들도 같이 뛰니까.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TPC는 이제 이렇게 수렴한다고 봐야 되겠죠. 수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지금. 일정 밴더를 향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 그래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 뭐 여기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가 정해질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죽으면서 쭉 횡보한다. 그러면 두 달 후에 한번 봐야 되죠. 대량 거래 이후에 두 달 후에 뭔가 큰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플러스 뭐 한 달 있다 나올 때도 있고 석 달 있다 나올 때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대량 거래 이후에 두 달 정도 지나면 이러한 재료들이 나온다.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폴라리스 오너도 원금 회복력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싸고요. 어쨌든 싸두면은 뭐 연말 안에는 이제 신사업을 발표하지 않을까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TPC나 폴라리스 오너 둘 다 원금 보장하시라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TPC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그 지금 덴탈 관련된 그런 3D 프린터나 아니면 진단 그 기기 관련된 그러한 공시가 둘 중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좀 큰 이슈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M&A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건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데 자체적으로 TPC가 그동안 해왔던 이 3D 바이오 메카트로닉, 이 메카트로닉에 대한 바이오 메카트로닉에 대한 이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는데 전에 이제 비상장에서랑 피부에 대한 거를 했었죠. 피부에 대한 건 했었는데 이제 피부 3D 바이오 메카트로닉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바이오 쪽을 이제 3D 프린터로 만드는 건데, 매출 피부 쪽을 했죠. 근데 이거는 좀 매출에 좀
획기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연구소나 뭐 이런 데서 쓸 수밖에 없어서 매출이 미비하겠죠. 근데 이 덴탈, 이 이빨에 대한 거는 또 다르다는 거죠, 덴탈. 덴탈은 아무래도 이 굉장히 시장이 넓죠. 그리고 이제 치기공들이 하는 일을 이걸로다가 이제 본을 떠주거나 뭐 잇몸을 만든다던가 이런 거를 3D 프린터로 치과에 사실은 이제 치기공사나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죠. 그냥 중간에 어디 치기공 전문을 하는데 맡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3D 프린터가 있으면 자기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고 맡기면 한 하루 이틀, 뭐 3일까지도 걸리는데 이건 뭐 기다리면 뭐 한 시간 안에 뭐 웬만하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덴탈은 좀 해외적으로나 좀 수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덴탈 3D 바이오 프린터.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진단 기계가 있죠. 이 침이나 타액 뭐 이런 걸 통해서 웬만한 그 성인병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해내는 건데 그것도 새로운 신사업으로 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블랙버스터급 이제 그러한 바이오에 대한 재료들은 나온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올 연말까지 두 제품을 뭐야 시판하겠다라고 공시가 있죠. 그 게시판에 그게 1년 정도 됐는데 저는 지금쯤은 어디 회사랑 해서 출시를 했는 줄 알았는데 출시를 아직도 안 했거든요. 그럼 아마 그게 출시하면서 좀 기사화가 되고 그러면 주가가 좀 상승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하반기를 봤자 얼마 안 남았죠. 그죠? 10일, 특히 11, 12, 2달 반 남았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두 가지 제품을 내놓는다. 그래서 이건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TPC를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매수해 두시라. 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잘 판단해 보십시오. TPC에 대해서는 뭐 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방송으로 해놨던 거를 편집해서 그것도 마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TPC 같은 경우 이제 대기업의 M&A 얘기가 이제 루머로 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역정보일 수도 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TPC 홈페이지도 옛날엔 자주 들어왔는데 요즘에 안 들어왔다가 어제 들어오면서 이제 본 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 TPC 이게 바이오 시뮬러 거기 바이오 3D 프린터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이 바이오 3D 프린터는 이제 이 피부에 대한 거 이거는 지금 어디랑 한다 해갖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점도 바이오 물질 출력 방식, 이게 드롭플럿 방식이고, 다양한 바이오 잉크 사용, 4개 채널의 복합 구조 출력, 가교제를 통한 경화 방식.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매출이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자꾸 하반기에 이제 TPC가 급등할 수밖에 없냐, 그리고 목표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자, 3D, 이 덴탈 세라믹 3D 바이오 프린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하반기 출시예요. 아직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아직 출시가 안 됐다고요. 그죠? 이게 예정이 된 거는 2002년부터 예정이 됐거든요. 2002년부터. 근데 이제 뭔가 모든 그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하반기에 출시입니다. 하반기. 하반기면은 지금 뭐 10월, 11월, 12월 이제 거의 2달 남았어요.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이 세라믹 바이오 프린터 이게 되면은 거의 치과 사업으로 진출합니다. 신사업으로 진출하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지? 새로운 분야로. 그래서 이걸로다가 한 돈 10,000원은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돈 10,000원은 주가가 갈 것 같아. 1차 상승 한 돈 10,000원 정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존의 이 세라믹 가공 기술과 차별화, 복잡한 형태의 다양한 세라믹 구조물 손쉽게 제작 가능.
DLP 방식으로 제작 속도, 표면 정밀도 우수, 카트리지 방식 소재 사용. 그렇죠? 뭔가 획기적이에요. 이 덴탈 이제 치과 사업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자, 하반기 출시해 보죠. 그죠? 올해 하반기. 하반기면 2달 남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보죠. 자, 분자 진단기기도 있죠. 요것도 뭐죠? 신사업이에요, 신사업. 지금 이제 이 하반기에 치과 사업하고 이 분자 진단 이것만 하는 회사들도 많죠. 클리노믹스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진출하는 거예요, 지금. 예? 시총 500억짜리가. 예? 그럼 500억짜리가 2천억 이상은 넘는다, 최소한. 혈액세포 침 타액, 이거 있죠? 예. 시료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사하는 솔루션 제공. 에, 센스크린 뭐 RTP 뭐 16, 그래서 단일 파장 1개 광학계로 단독 처리 기능, 4개 채널 멀티플렉스.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런 뭐 32개 동시 추출이 가능하답니다. 젠 엑스트랙터.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하반기 출시예요,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2년 하반기에 치과 사업, 3D 치과 사업하고 이 분자 진단기기 사업을 갑자기 진출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예. 2023년 하반기.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하반기죠. 자, 그럼 하반기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반기가 10월, 지금도 10월, 11월, 12월이 남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2주 안에 뭔가 나올 것 같다. 이게 호가창을 보면 더 뭔가 급등이 임박했어요. 자, 2주 안에 이제 대량 거래 이후 2달이 지나서 이제 2주 안에 뭔가 큰 변화가 2주 안에 일어날 거다. 이게 지금 하반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표를 하나 보죠. 제가 이 표를 만들었을 때가 거의 이제 12월인가 1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주가가 이렇게 뭔가 이제 10월부터 발표를 하고 또 12월이나 뭐 10월, 11월 이때 발표를 한다. 그래서 뛰었다가 눌렀다가 뛰었다가 이런 차트를 만든다는 게 벌써 초에 2024년 초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리세라고 한다는 거, 피부. 이건 됐는데 지금 조금씩 판매가 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안 되나요? 그리고 지금 벌써 다 공개됐어요, 재료는. 그죠? 그래서 무슨 저 M&A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쩌면 가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확실히 한다는 게 회사에서 계속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 사업으로 진출, 신사업, 그 다음에 분자 진단기기로 신사업, 또 진출을 하반기에 하는 거예요, 결국 판매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뭔가 3D 프린터로 해서 좀 많은 그러한 그 주가를 펌핑하지 않을까. 어쨌든 10,000원 이상은 넘긴다. 12월 안에. 물론 그 전에 뭐 계획대로라면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다. 그래서 TPC를 몰빵하는 것도 괜찮고 어느 정도 꼭 사야지만 거의 이 회사에 이 3D 바이오 시밀러, 이 바이오 그 메카트로닉 이 사업이 이제 빛을 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래의 수익이라도 이런 게 만약에 현 시점에서 미래의 수익이라도 이런 게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보시고요. 거의 획기적인 그러한 뭔가 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런다면 뭐 그렇게까지 기사가 나오고 그런다면 특히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그러한 뭔가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겠죠. 하여튼 뭐 좀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 준비가 됐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거기다 대기업의 M&A까지 된다면 더 많이 가겠지만 안 돼도 이 자체 재료로 하반기에 출시되는 이 재료에 의해서 가는데 어쨌든 10월 중순 안에 뭔가 이제 중순이라 봤자 요번 주에요. 중순에 뭔가 발표를 할 거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뭐 뭐 최소 한 배는 뭐 그냥 간다고 보고 한 뭐 최소한 두세 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격대다. 한번 잘 판단을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꾸 이 주가는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고 했죠. 아다리.
아다리. 그 타이밍이 맞아야 돼, 타이밍.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타이밍이 안 되고 열매가 안 익으면 계속 횡보나 떨어지거나 그래요. 근데 계속 이렇게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타이밍이 이때 발표하기로 됐는데 이 타이밍에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빼든 올라가든 어쨌든 이때부터 불을 뽑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불을 뽑긴 뽑아요. 이 전에까지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타이밍에 다가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이 트리거, 이거가 지금 이제 이 지금 하반기에 두 가지가 있다. 지금. 그래서 뭐 M&A 안 돼도 상관없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10,000원이